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느 날 문득 주변을 싹 둘러봤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비슷하다고,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나 동료가 어느새 저만치 정말 까마득하게 앞서가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아니,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믿었는데 어때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멀리 앞서 나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의 격차라는 건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대기업에 합격하거나 이런 아주 크고 떠들썩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위험한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물리학에 상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99도까지는 그냥 뜨거운 물이잖아요. 딱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잠잠하죠. 그런데 딱 1도, 정말 그 단 1도가 올라서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미친 듯이 끓어오르면서 아예 다른 물질, 그러니까 기체로 확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 1도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것과 무섭도록 똑같습니다. 진짜 격차는요, 겉으로 보이는 시끄러운 사건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조용한 순간들,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사소한 하루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끓어오를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은밀한 신호들은 과연 뭘까요? 그 첫 번째 신호부터 바로 알아보죠. 그건 바로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사유, 즉 생각의 근육을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히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딱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진짜 격차는 책을 읽는 그 행동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을 딱 덮은 그 직후에 시작됩니다. 저자가 던진 질문을 내 삶에 끌고 와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되새기는 시간.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빌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재료 삼아서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쇼펜하워가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타인의 생각에 머리가 점령당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된다고요. 이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면 인생의 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그냥 정보를 소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짜 사유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강해진 생각의 근육은 단단한 그릇에 담겨야 제 힘을 발휘하겠죠.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운동이 더 이상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정신을 단련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체가 곧 정신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30년 넘게 매일 달리는 걸로 유명하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쓰는 힘은 체력에서 나온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건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체력이 바닥나설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운동의 진짜 의미는 바로 자기 통제감을 되찾는 데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든 순간에 딱 한 걸음만 더 내딛는 경험. 근육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한계를 더 들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뇌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업무나 인간관계처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련된 정신과 신체를 가졌다면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결정적인 신호인데요.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복리라는 개념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직선처럼 생각해요. 내가 1만큼이라면 1만큼 벌겠지 하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월급쟁이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비선형적이라는 걸, 즉 직선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오늘의 작은 성취가 내일의 성취와 합쳐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 그게 바로 복리라는 마법입니다. 경제학에 시간 선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를 그냥 써버리고요. 시간 선호가 낮은 사람은 먼 미래에 있을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지금의 불편함을 기꺼이 참아낸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미래의 자유를 한 모금 마셔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선택한다. 이건 결국 현재의 편안함과 맞바꿀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하루의 달콤한 안락함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퇴근하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 그리고 넷플릭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달콤한 독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저 멀리 있는 큰 행복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보상을 훨씬 더 좋아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심 탈레브가 말한 칠면조의 역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칠면조는 매일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으면서 내 삶은 정말 안전하구나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최고조에 달하는 추수검사절날, 그 칠면조는 어떻게 되죠? 식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섬뜩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안전함이 진짜 안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죠. 격차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능적인 안전의 환상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도 다시 책상 앞에 앉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무질서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즉, 현상 유지는 곧 퇴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정신을 깨우는 몸을 만들고 시간의 마법인 복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편함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까지.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이 네 가지의 은밀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신호들이 결국 단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99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100도의 끓는 점으로 만드는 그 결정적인 1도의 변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노력들이 임계점을 향해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 폭발적인 변화, 즉 상전이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 하루의 작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그 고통스러운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안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끌게 만들 그 결정적인 1도는 과연 무엇입니까?